준비 안 했죠. 아니 글쎄 그렇게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니 더 젊어 보이지. 아유 세인아 팬카페 1호 아니 이제 팬클럽 1호에 어부가 저요. 어부가 아부가 아니라 어부는 지금 먹으면 아니야 사람을 낳는 거 아니 어부가 아니라 아부가 아니라 진짜 쌤 아니 얘가 쌤 41살이라고 유치했어요. 41살보다 젊어 보이시. 고마워 진짜 41살이지. 오, 우리 아빠도 어리시네. 연예인 어리시. 대박. 비슷하지 않니 근데? 저희 아빠 47살인데. 아, 쉣. 그치 내가 25살에 결혼을 했으면 이제 너희만 애들이 있겠네 결혼해서 가고 이제 애가 생겼으면 그럴 텐데 자 일단은 우리 알고전 먼저 볼까요? 알고전에서 저희가 풀이 참조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저기 알고전 안 한 친구는 알고전 지금이라도 바로바로 빨리 하세요. 빨리 하시면 금방 하는 동안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풀이 참조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업무 얘들 부주의배 교재 조용하다 싸늘하다 뭐니? 싸늘하다 공수투 해설 몇 번이지? 그게 12번? 일단은 쓸게요. 12번은 사실은 뭐 이건 해설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내가 직접 해설을 해야 되는 거기도 한데 한번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씁시다. 자, fx는 2x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가 있어야 되나? y는 2x 마이너스 3 끌어놓고 x랑 x는 2분의 1y 플러스 2분의 3으로 놓으면 f 인버스 x는 뭐 이렇게 풀었지? 아무튼 좀 생각 귀찮게 풀었네. 플러스 2분의 3 이 되고 gx는 x 마이너스 3에서 자 y는 x 마이너스 3으로 놓으면 x는 y 플러스 3이므로 g 인버스 x는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자, 2번 1번이에요. 2번 f 인버스 3은 3이다. 3번 g 인버스 x는 이게 지금 x 플러스 3인데 얘가 6이니까 요것은 되겠네. x는 3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fx랑 gx가 이렇게 y는 x의 대칭으로 그려지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려진다. 근데 이게 fx고요. 욕하면서요. 어떤 fx 하고 f 인버스 x 2분의 3 2분의 3 자 이렇게 되죠. 그래프 하나 더 그려봅시다. 자 이거 gx에 대한 역함수 그려보시면은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g 인버스 x y는 x gx 여기가 3 마 3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들 맞췄죠? 왜 그리다 말았니? 뭔가 그리다 맞는 느낌인데? 자 봅시다. 자 알고전 질문 12번 질문에도 주었습니다. 자 아무튼 알고전 162에서 164페이지 질문해보세요.
질문 없어요? 괜찮아? 16번. 16번. 네, 16번. 16번 또 없어요? 그럼 16번만 해볼까요? 16번. 내가 좀 이건가? 우리 서영이랑 지우가 봐야 돼. 구독, 좋아요 눌러요. 자, 16번 fx, gx가 뭐 따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g 합성하고요. 자, f 합성 g 인버스 합성 g 1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거 풀 수 있죠. 어떻게? g 합성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합성 g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얘가 이렇게. 오케이? 기억나요? 자, 그래서 이 놈은 이 두 놈을 우리가 연산을 해주시면 합성해 주시면 뭐가 돼요? 얘가 i라는 항등 함수가 되고요. 얘는 f 인버스 합성 g 1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g1은 얘가 지금 결국 f 인버스 g1 뭐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g1이 얼마예요? g1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f 인버스 마이너스 1 k라고 잡으면 되고 fk는 마이너스 1 만족시키는 k를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놈이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고요. 즉 k라는 놈은 넘기면 3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다. 맞습니다. 예, 너무. 자, 그러면은 구조 200블루 봅시다. 자, 몇 페이지 쓰냐? 쌤이 저기 앞에 합성함수, 역함수, 합성함수 파트에서 대표 유형하고 다시 1번 문제를 풀라고 했죠. 왜 풀라고 시켰냐면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를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치? 그래갖고 그것도 시켰어요. 난 너무 욕하지 마세요. 욕할 거면 내가 안 보이는 데서 하세요. 234페이지 못 찾았나? 응. 234페이지 질문. 응? 유형 9번. 오케이. 9번. 또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235페이지. 235페이지. 넘어갑니다. 236페이지. 넘어갑니다. 237페이지. 12-1번.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238페이지. 넘어갑니다. 239페이지. 14-1번. 자, 넘어갑니다. 240페이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241페이지.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242페이지. 17-1번. 넘어갑니다. 243페이지. 244페이지. 245페이지. 246페이지. 오호. 그리고 247페이지. 괜찮아요? 248페이지. 오호라. 249페이지. 오호. 251페이지. 괜찮아요? 이거? 이거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뭐 물론 풀긴 했지만 그때. 자, 252페이지. 257페이지, 253페이지. 27번. 자, 또 없어요. 넘어갑니다. 254페이지. 여기는 2번, 3번만 시켰지? 그렇죠? 2번, 3번 딸리들만 시켰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28-2번. 네. 28-3번. 네. 자, 255페이지. 29-3번. 29-3번.
자, 256페이지 30-2번. 30-2번 3번은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31페이지 아니 257페이지 31-2번 네 3번 3번도 좋습니다. 자, 258페이지 32-3번 좋습니다. 자, 259페이지 넘어갑니다. 260페이지 요건 아니었죠? 넘어가고 265페이지부터였나? 256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 39-3번. 39-3 좋습니다. 자, 267페이지 40-3번. 40-3번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268페이지도 숙제는 어디 가렸지? 이거 숙제였지? 268페이지 41-2번. 41-2번 3번도 3번 좋습니다. 269페이지 42-2번. 2번 3번은 괜찮고 42-2번 하고 3번은 괜찮아요? 3번은 괜찮아? 3번? 괜찮지 않아? 괜찮지 않지 않아요? 자, 아무튼 270페이지 270페이지 이거 다 괜찮았어? 넘어갈게요. 바로 설명을 잘해놨어. 272페이지 45-2번 좀 급하게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질문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함수와 기함수. 자, 봅시다. 요건 지워도 돼요? 이거 지울게요. 자, 우리가 아무튼 좀 뭐 계약을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계약을 했건 안 했건 학원은 일주일에 2번 오니까 너무 좋죠? 아무튼 그래서 몇 번부터 볼 거냐? 9번 유형부터 봅시다. 자, 차근차근 볼게요.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는, 자, 2차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1대1 대응은 가능하죠. 어떻게 되는데요? 얘가 어떤 정해진 그 구역 내에서, 정의역 내에서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는데요. 아니면은 해당 구역 내에서 가로줄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의역이 생기면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저기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a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만약에 a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a가 여기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어디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요 부분에 해당하는 정의역이 되겠죠.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은 1대1 대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 되고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a가 만약에 여기 와 있어요. a가 여기 있어. 여기가 a야. 그러면은 정의역 a에 대응하는 함수값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얘도 1대1 대응이 돼요. 그런데 a의 뭘 찾아보세요? a의 최소값을 찾아보겠지. 그러니까 a의 최소값을 찾으면 얘가 땡길 수 있을 만큼 땡겨서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하네? 여기가 a가 되는 겁니다. a의 최소값, 미니멈. 오케이? 여기가 뭐예요? 축의 방정식의 위치죠. 여기가 얼마입니까? 1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시다. 1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1번. 자, 집합 x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1, 2, 3, 4, 5, a, b, c, d, e. 자, 함수의 개수 찾는 건데, 자, 함수 개수 12-1번이구나. 미안. 자, x1 12-1번에 뭐라고 조건이 나와 있냐면요. 일단 x부터 세팅을 합시다. x는 1, 2, 3, 6이잖아요. 자, 그런데 x1하고 x2가 다르면
요런 x1, x2에 대해서 fx1은 fx2와 다르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해하셔도 되는데 이해하시면 더 좋고 아니면은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거 외우기라도 해주셔야 돼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x의 이 함수의 정의역의 원소 두 개가 다르면 그 녀석의 함수값도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른 정의역의 원소들 간의 함수값이 다 다르다. 무슨 얘기예요? 1대1 함수의 조건이에요. 1대1 함수의 조건. 오케이? 1대1 대응의 조건은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1대1 함수의 조건이고요. 1대1 함수의 조건이고요. 자, 거기다가 만약에 치역하고 공역이 같다라는 조건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면 이때는 1대1 대응의 조건입니다. 오케이,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이때 x에서 x를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 자,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요? 1, 2, 3, 6, 1, 2, 3, 6 1이 쏠 수 있는 거 몇 개? 4개죠.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요. 그리고 2가 쏠 수 있는 건 1이 쏜 거 제외하고 쏘면 되니까 곱하기 3 같은 방식으로 3이 쏠 수 있는 거 2가지 중에 하나, 1이 쏠 수 있는 거 1가지 중에 하나밖에 결정이 안 되죠. 그래서 4 머시기 팩토리얼 해가지고 24가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14-1번 14-1번 오케이. 슉슉슉 넘어가서 자, A는 1, 2, 3이고요. B는 5, 6, 7, 8이에요. 집합 A에서 B로 대응되는 함수 중에서 I가 J보다 작으면은 FI가 FJ보다 작다. 이게 뭔 얘기냐면 봐봐요. I랑 J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정의역의 원소 두 개인데 만약에 그 원소들 중에서 정의역의 원소들이 순서가 이렇게 I가 J보다 작다는 게 만족을 한다고 쳐봐. 그때는 뭐가 성립한다고요? FI 하고 FJ라는 녀석이 성립을 한다라고 했어요. 즉 얘는 I가 예를 들면 F1이 F2보다 작고요. F2는 F3보다 작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각각의 함수값들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순서가 정해져 있다, 조합을 사용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정리해서 1, 2, 3, 자, 5, 6, 7, 8 있다고 하면은 여기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몇 개를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매칭이 되는 거야? 3개를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1, 2, 3과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4C, 3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가 될 거고요. 자, 이거 질문한 사람 지금 이해됩니까? 괜찮아? 자, 이해 안 되면 꼭 질문하셔야 돼. 지금 뭐 엄청 딥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그 체크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17-1번 봅시다. fx가 자 3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2가 f 합성 f, f3가 f 합성 f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F5A는 486을 만족하는 함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얘는 요 놈의 함수를 직접 좀 구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합성 함수를 구해볼게요. F2X는 뭐가 돼요? F2X는 3, 이게 지금 F 합성 FX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3 곱하기 X에다가 3X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9X가 됩니다. 자, F3X는 어떻게 돼요? 얘는 F 합성 F2X잖아요. 그럼 얘는 3에다가 9X가 들어갔기 때문에 27X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FNX를 뭐라고 잡을 수 있을까? 얘는 3의 N제곱 X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규칙성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N제곱 X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5의 X라는 녀석이 자 A라는 녀석은 뭐가 돼요? 3의 5제곱 A가 되고 얘가 지금 486을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3의 5승은 얼마예요? 273이죠? 아니? 그쵸? 자, 그래서 이 놈 가지고서 A를 구하시면 A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슉!
17번에서 27번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법도 한데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수업 들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왜냐면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치? 역 합성함수 파트가. 그래서 아주 뿌듯합니다. 자, 27번 유형 한번 봅시다. 자, 27번. 아유, 비도 오고 아주 공부하기 좋은 날씨구만. 자, fx는 수학 공부하기 좋은 날이에요. 이런 날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지? 자,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뭐가 돼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1대1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정해져 있는 녀석부터 세팅합니다. x는 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x가 3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4예요. 자, 그리고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돼야 됩니까? 얘가 3에서 여기 연결이 되면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돼요. 얘가. 그래야 어때요? 1대1 대응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A값, B값의 부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선은 얘가 3이라는 곳에서 만나야 어쨌든 연결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1대1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대입해서 3A 플러스 B는 요놈에다 3 대입을 한 7과 같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다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B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는 7-3A가 되고요. 자, A값이 A가 0보다 크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뭐보다? 작다? 7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중간 과정을 좀 쓰면은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7을 한 거잖아. 양변에. 그래서 여기 있는 B라는 놈은 7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8-2번하고 3번 봅시다. 28-2번. 자, 정의역이 x가 정리하고 있어요? 문제를 좀 쓸게요. 정리하시고 28-2번. 혹시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 필요한 사람? 괜찮습니까? 28-2번 보겠습니다. 자,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의역이에요. 이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f0은 0이고, 자, f 인버스 3이 1이래요. f 인버스 3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1은 3이다라는 걸로 나와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f 인버스 8은 4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F4는 8이다. 그러면 어때요? F0은 0이고 F1은 3이고 F4는 8인 2차 함수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fx는 일단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고 한 거니까 c가 0이죠. 그래서 상수항이 0이죠.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로 우리가 잡을 수 있고요. 자, 아무튼 F1은 3이니까 A 플러스 B는 3이고 4를 집어넣어서 16A 플러스 4B는 8이다. 이 계산하면 AB가 뭐가 나올까? 참으로 궁금하구만. 자, 그래서 얘가 지금 A 플러스 B하고 4A 플러스 B는 2가 되는 거니까 이 놈에서 이 놈을 빼서 아니지, 여기서 빼는 게 같은데 이걸 빼면은 3A는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3A는 마이너스 1. 맞니? 뭔가 이상한데? 4를 집어넣어서 8이 나온다. 4 집어넣어서 16 플러스 4B는 8. 그래서 4로 넣으면 2A네. 그쵸? 2A. 아닌데? 4로 넣으면 4A 맞잖아. 4A. 그러면은 이 분수가 나오게 준다고 이런 3A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B는 3분의 10? 이렇게 나온다고? 아, 숫자 참 너저분하게 주는구만. 자, 이렇게 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F-9를 찾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F-9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81 거기다가 플러스 3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은 얼마니? 이 마이너스 왜 3분의 1이 들어갔지? 맞네. 마이너스 3분의 1. 그쵸? 이렇게 크다고? 자, 아무튼 탕탕해서 마이너스 9 더하기 탕탕해서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9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없네? 왜지? 제가 한 거는 B가 3분의 25가 나오고. 그래? 3분의 25가 나왔다. F1이 3이고 숫자 잘못 썼나? 그런 건 아닌데 잠깐만. A 플러스 B가 3이고 A의 16 A 플러스 4B 16A 플러스 4B가 8이야.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면 그러면은 추계 방식이 5가 아 근데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추계 방정식이 5보다 크면 돼요.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성립을 하고 이것도 1대1 대응이 성립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추계 방정식이 5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함수예요. 잠깐만. 그래서 그럼 계산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요거 한 번만 좀 봅시다. 4B 16A 8이니까 4로 나누면은 4A 플러스 B는 2다. 그래서 떼주면은 3A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분의 B가 그러면 3분의 10. 이상하네. 맞는데? 틀린 게 없대.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27이구나. 산수 이슈 배웠네요. 산수 이슈. 얘가 마이너스 27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7이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자 볼게요. 28-3번. 자 여기서 F2분의 3x 3-x는 4x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봐봐. 요 놈을 보시면서 우리가 F 인버스 0에 대한 함수값을 찾고 싶잖아요. 그러면 F 인버스 0이라는 녀석을 직접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놈을 K로 적고서 풀 수도 있잖아요. 그치? 자, 두 가지 방식을 좀 보시면은 자, FK가 0이다 라는 걸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무언가 K가 되는 거고요. 그쵸? 자, 풀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요 놈이 K가 될 때 얘가 뭐가 되는 X가 나오면 돼요. 0이 나오는 그 X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K 값이 뭔지를 구할 거예요. 자, 이해되니? 얘들아, 지금 요 풀이 방식이 이해가 돼? 역함수에서? 얘가 성립한다는 거는 그쵸? F 인버스 0을 K로 잡아놓고 FK는 0이다. 요렇게 푼다는 것은 여기 있는 녀석이 K가 되게 만들어준 어떤 X가 있으면 그 X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거죠. 그치요? 그치? 자, 그래서 그때의 X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0일 때의 X를. 그럼 X는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K는 어떻게 되겠어?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얘가 K가 된다라는 사실을 쓰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K는 자 3 마이너스 4분의 1 분의 2가 K인 거예요. 그래서 2분의 얘는 2분의 얼마니? 4분의 13인가? 4, 3, 10이니까 4분의 13 이렇게 되고요. 즉 K는 얼마가 되냐? 8분의 13이 됩니다. 우리가 찾는 이 녀석이 8분의 1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심플한 거
한번 볼게요. 좀 더 심플하게 푸는 거.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요 방식도 진짜 역함수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역함수가 어려운 역함수에서 이거를 조금 익숙하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런 식이 성립을 해요. 그런데 요 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얘를 역함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f 인버스 자 4x 플러스 1은 2분의 3 마이너스 x다. 이게 가능해요. 요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걸 좀 반드시 좀 쓰면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f 인버스 0을 구하고 싶다. 즉, 뭘 구하는 거예요? 이놈이 0일 때 그때의 x를 찾아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f 인버스 0이 나온다는 거죠. 뭐 같은 맥락의 문제예요. 같은 맥락의 풀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면 좀 더 쉽기 때문에 구하는 게 좀 더 쉽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가 0이다 라는 걸 만족시키는 x가 당연히 아까도 보였지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걔가 여기다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찾는 이 k f 인버스 0의 값은 얼마? 여기 계산 그대로 나올 거예요. 8분의 13이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9-3번은 28-3번은 어떻게 풀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요 방식의 풀이를 좀 기억을 꼭 해주세요. 식을 통으로 바꿔도 돼요. 문자가 다른 게 아무거나 들어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뭐 나와 있는 식이 있어도 얘를 통으로 바꿔도 돼요. 예를 들면 신비롭게도 f 합성 gx가 있고요. gx가 있고 얘를 우리가 hx라고 했잖아요. 얘도 이놈하고 이놈 바꿔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f 인버스 hx라는 놈은 뭐가 돼? gx가 돼요. gx.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해되니? 마치 여기가 a고요. 요걸 b로 두시면은 f 인버스 b가 a가 된다. 이렇게 쓰셔도 몇 함수 정의에서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역함수할 때 저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데 은근히 기억이 안 나서 생각 꼭 해봐. 한번 풀어보셔야 익숙해지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29-3번 봅시다. fx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fx는 x제곱 플러스 x라고 되어 있고요. gx라는 놈은 요 따구로 되어 있습니다. fx 분의 뭐시기? x 플러스 2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g 합성 f 인버스 뭐시기? 2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식은 g에다가 f 인버스 2의 합성을 한 거이기 때문에 f 인버스 2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f 인버스 2를 구해야 되고 얘가 뭐가 되게 요 녀석이 k다 잡아놓고 뭐시기 fk가 2가 되게 만들어주는 어떤 x값을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즉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게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k값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2하고 1하고 팅팅해서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k라는 놈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와요. 자 근데 0보다 큰 실수 전체 집합 a에서 a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도 역시 a에서 a로 가요. 0보다 큰 집합에 대해서만 정의역 치역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게 되겠니? 되겠니 안 되겠니?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게 안 돼요. 왜? a라는 집합이 x가 0보다 큰 x가 0보다 큰 실수의 집합이라서 치역도 정의역도 전부 다 저걸로 정해져 있고요. 맞죠? 그렇다면 함수값도 0보다 작은 녀석이 나오면 안 돼요. 역함수의 함수값도 0보다 작은 녀석이 나오면 안 돼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여기에 k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안 돼요. 정의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k는 뭐가 돼? 1이 되고요. 얘는 1이 되는 거죠. 즉 얘가 뭡니까? 얘는 g 뭐시기 1이다. g1은 f 원분의
3이니까요. F1이 2였네요. 그래서 답은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 괜찮아요? 혹시 요거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살짝 한 번만 솔직히 얘기해봐. 지금 요 부분 이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래. 자, 정의역 치역이 fx의 정의역 치역이 전부 다 a예요. 0보다 큰 x를 0보다 큰 범위를 가진 녀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무언가를 대입해서 f 인버스 2를 구하고 싶어서 k를 잡았는데 fk는 2를 만족시키는 k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또는 1이. 그런데 마이너스 2는 fx에 대입해도 정의가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정의가 안 돼요. 정의가. 요걸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는 정의가 안 돼요. 정의가 안 돼요. 정의역이 벗어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다. 자, 넘어가서 자, 30-2번 보겠습니다. 30-2번. 우리가 y는 뭐시기? f3x-5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역함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요 놈을 무엇으로 잡아서 푸냐면 얘를 요 놈을 우리가 gx로 한번 잡을게요. gx. 요 놈을 gx로 잡고 이놈의 역함수를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놈을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t로 치환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ft는 뭐가 되니? ft는 g 잡아놓고 뭐시기? 자, x를 t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x는 t 플러스 5 나누기 3 해서 3분의 뭐시기? t 플러스 5라는 식이 돼요.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 f 인버스 3분의 t 플러스 5는 뭐가 됩니까? gt라는 녀석이 됩니다. 그죠? 역함수 그대로 요거 역함수 갖고 취해가지고 안에 거 바꿔준 거잖아. 이렇게. 그죠? 좀 헷갈리네. 예를 들면 FA가 G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 놈이 각각 역함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F 인버스 GB는 A가 되고요. 그러면 GB에 대해서 FA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은 GB가 잠깐만 화면이 좀 보이는데 잠깐만 GA F 인버스 이렇게 들어가니까 GB는 G 인버스 이렇게 설명하기 좀 보이네. 자, G 인버스 B라는 놈이 이렇게 와야겠다. 자, 그래서 얘가 F 인버스 합성 G 요 녀석이 뭔가 식이냐? 잠깐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게 같은 얘기야 때문에 좀 뭔가 이게 많이 이상한데. 잠시만. 뭘로 설명해야 될까? Y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나? 자,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 여기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볼게요. 얘를 Y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어차피 Y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녀석이 역함수야. 역함수니까 얘를 x랑 y랑 바꿔서 계산할게요. 그냥 x, y를 바꿔서 이렇게 이게 좀 설명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y는 f3x-5고요. x는 f3y-5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봐봐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어쨌든 간에 얘 자체가 fx의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적용을 하면은 x가 y로 바뀌었고요. y가 x로 바뀌었잖아요. 그치? 됐죠? 그럼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y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를 y에 정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함수 정의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f 인버스 x는 3y-5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괜찮아? 그래서 정리하면은 넘겨서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y라는 놈은 f 인버스 x 플러스 5를 무엇으로 나눈 녀석이다? 항으로 나눈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될 겁니다. 그쵸? 오케이? 자, 30-2번 문제 했고, 여기 30-2번이죠? 그리고 31-2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번하고 3번. 31-2번은 G 합성 F 인버스 5. 자, 합성 함수를 직접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여기다가 5를 넣어서 구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F 인버스 G 인버스 합성 5. 그럼 얘는 두 개 똑같잖아. 그렇죠? 요거 더하기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5를 구하라 라고 한 거잖아요. 똑같은 녀석이죠. 그치? 이놈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한 놈만 구하면 되겠죠? 자, G 인버스 5는 뭐죠? G 인버스 5는 우리가 요거를 K로 GK는 5다. 요걸 만족시키는 K는 뭐가 나옵니까? K가 뭐가 나오죠? 자, 저기다가 K 집어넣으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런데 X가 0보다 크게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G 인버스 5는 2가 되고요. 괜찮니? 천천히 할까? 다들 침을 하구만. 그래서 G2를 넣으면 5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K는 2.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F 인버스 2를 얘기하는 거고 요 놈도 이제 M으로 잡아두면 FM은 2를 만족하면 되겠죠. 여기서 2를 만족시키는 M 값은 뭐가 됩니까? 3분의 M-1이고요. M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녀석은 요 녀석이 9고요. 요 한 녀석이 9고요. 얘도 9잖아요. 그래서 합하면은 얼마 나온다? 18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1-3번 봅시다. 31-3번. 보다가 하고 좀 재밌는 거 합시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재밌다. 자, F 인버스. 자,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F 인버스. 자, G 합성 F 인버스의 인버스. 자, 전체의 인버스예요. 이렇게 그냥 쓰고 할게요. F 합성 G 합성 F 인버스의 F 인버스 합성 F. 자, 이 녀석은 정리하면 어때요? 여기 이 녀석 분배가 가능하죠? 그치? 어떻게? F 인버스 합성 자, 위치 바뀌고 인버스 취해주죠? 그래서 F 합성 G의 인버스 합성 F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 놈은 항등함수가 되면서 생략 가능하고요. 즉 우리가 찾는 함수는 G 합성 F, G 인버스 합성 F 것이기 K가 뭐가 되게 얘가 지금 3분의 5가 되게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푸실 때 이게 G 인버스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FK라는 녀석이 들어간 거잖아. 맞습니까? 얘가 지금 3분의 5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 보시면 어때요? 요 녀석하고 바꾸면 돼요. 역함수 정의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돼? G 3분의 5는 FK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거 이해됩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G 인버스 A가 있어요. 근데 얘가 B야. 그러면은 GB는 A라는 게 성립을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가능한 거고요. 여러분들 너무 띄엄띄엄 보고 있나? 너무 다 아는 건데 설명을 길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보통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좀 길게 해봤습니다. G 3분의 5는 얼마입니까? G 3분의 5는 그래서 3분의 5니까 5-2니까 3이 될 거고요. 그래서 FK가 3이니까 만들어주는 K 값은 무엇이다? K 값은 2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3번. 이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겠군. 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2-3번 봅시다. 자, 함수에 맞나? 32-3번. 오케이. 자, 2분의 1x. 자, fx가 뭐라고 돼 있냐면요. 2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인데 정의역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놈의 그래프와 역함수 y는 f 인버스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대요. 두 점 사이 거리 찾으래. 절대 역함수를 바로 구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얘는 1,1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인데 1,1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인데 여기서부터 y는 x와 만나는 점을 찾으시면 돼요. 왜? 얘는 fx가 이렇게 돼 있고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fx와 y는 x의 교점을 무엇이 역함수가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즉, 요 fx와 gx 아니 f 인버스 x fx와 y는 fx와 y는 x의 교점, 이 교점은 무엇의 교점과 동일해요? fx와 f 인버스 역함수의 교점과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찾을 거는 뭐냐? 요 놈이 x와 같을 때를 x 값을 찾아주시고 그걸 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x 넘겨서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요걸 요걸 이렇게 넘길까? 이렇게 넘겨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 그냥 정리해도 되긴 한데 그냥 2를 곱할까? 아니 그냥 합시다. 어쨌든 식 정리하는 거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고요. x는 1하고 3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3이죠. 자 그런데 얘가 y는 x의 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1,1이고요. 이 점의 좌표는 3,3 단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길이는 얼마입니까? 요 길이 여기 요놈의 길이 아이고 요놈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2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공식 굳이 쓸 거 없죠? 여기 다 그리면 나오잖아요. 여기에 2 루트 2 1대 1대 루트 2니까. 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 하고 여러분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39-3번 자 쑥쑥쑥 넘어가서 39-3번 어디가? f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다음 내용과 같다. 39-3번 맞니? 2번, 3번. 3번. 자, 2차 fx는 2차 함수고요. f 절대값 x의 함수가 무엇의 대칭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f 절대값 x인데 요 함수의 원래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먹었어야 될까요? 원래 fx를 어떻게? x가 0보다 큰 부분을 대칭 시켜서 나온 게 이거잖아요. 이 모양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원래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2차 함수 fx 이렇게 생겨야 얘를 대칭 복사시켜서 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프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y는 fx고요. 이 녀석을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표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붙이면 아래로 내려가는 녀석이 접어 올라가죠. 이렇게 접혀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생겨먹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괜찮아요? 자, 그리고 40-3번. 자, 얘는 평행이동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그래프 자체를 그리셔도 돼요. 자, 보시면
절대값 x-1 플러스 4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잖아요. 그치? 자, 첫 번째 방식은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푼 사람에서 여러 종류로 푸는 방식이 있을 텐데 나는 이 절대값 붙어있는 녀석을 가능한 좀 편하게 그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평행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1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원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이때 x가 1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니까 x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플러스 3. 자,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릴 수 있어요. 이 함수 자체를.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시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더 편한 거 y는 절대값 x를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켜가지고 얘를 좀 구하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뭐부터 하느냐? x축 대칭 시켜서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절대값 x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이 그래프가 나오죠. 그렇지? 원래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너무 복잡한가? 자, 그런데 이 그래프 모양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평행 이동 시키는 거 싶으세요. 자, 이렇게 된 녀석을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요 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요. 0,0을 지나고 요 놈은 원래 요런 녀석이죠? 이런 녀석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4만큼 이동을 시켰으니까 이 그래프는 1,4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쐐기 모양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여기 대칭이잖아요. 여기 대칭이고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의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3일 때는 얘보다 좀 더 가까이 있는 녀석이 될 거예요. 3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함수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최대값은 4가 되고요. 최소값은 뭐 계산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가 지금 1이고 마이너스 3이잖아요. 4만큼 차이 나지?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가 4만큼 차이 나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4만큼 차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 아니면은 여기다가 최소값 여기다가 대입하고 보여야 될 거예요.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0이 됩니다.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자, 내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쪼개갖고 나타내셔도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나타내셔도 됩니다. 다만 대칭이동, 평행이동이 익숙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사실은 속도는 훨씬 빨라요.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41-2번, 3번. 자, 6문제만 하면 여러분 쉬는 시간입니다. 6문제 할 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41-2번 볼게요. 우리가 요 놈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거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어렵게 보지 마시고 얘도 이렇게 보세요. 자, y는 자, 41-2번. 자, 우리가 아는 함수 대사하시면 돼요. 봐봐. 절대값 x-2가 거기다가 플러스 2y 플러스 y는 2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도 풀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행이동이 쉬워요. 평행이동이 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2 절대값 y는 2라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만 평행이동 시키면 돼요. 그쵸?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는 자, 원래 x 플러스 2y는 2라는 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x 대칭 복사. 왜냐면 x에 절대가 붙어 있으니까 y에도 절대가 붙어 있잖아요. y 대칭 복사. 이거 한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 x의 절대값 f 이런 거잖아요. fx에 요거 기억 같이 보니까
y는 fx가 있으면은 여기에 절대값 붙이고 여기에 절대값 붙인 형태의 함수예요. 아니 그래프예요, 그래프. 오케이? 이 식을 x에다가 절대값 붙였고요. y에 절대값 붙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얘는 y가 마이너스 2분의 1x 하고 플러스 1이죠. 그래프는 어떻게 나옵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 그래프 자체는. 그죠? 얘를 어떻게 한다고? y축으로 대칭 곡사, x축으로 대칭 곡사.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런 이런 형태의 도형을 자 여기는 1, 여기는 2고 여기 1이잖아요. 대칭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동시키면 돼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에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얘는 요놈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촥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는 4가 될 겁니다. 여기는 얼마?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런 도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인데 요 놈이 어떻게 된다고요?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과 만나도록 하여 자, 그러면은 y는 mx 플러스 요건 또 뭔지 압니까? y는 요거 뭡니까? m으로 묶어주면은 m하고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됩니다.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x 마이너스 1 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1 콤마 1이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쯤이겠죠? 마이너스 1 콤마 1 그쵸? 요쯤에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1 콤마 1 자, 뭐는 정해져 있지 않냐면 기울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마이너스 1, 1을 지난다라는 것만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얘가 만나려면 기울기를 정하면 되겠죠? 자, 얘가 만난 이 도형하고 이 점에서의 그 직선이 이 점 위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게 되는 케이스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겠죠. 요렇게 요 범위 안에 기울기가 존재하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m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0보다는 작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큽니다. 크거나 같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최대값 합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 오케이? 자, 재밌죠? 나만 재밌죠? 아무튼 41-3번 봅시다. 41-3번. 다음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자 y는 절대값 x-a 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a-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와 항상 만나지 않는 직선을 적시해요. 얘를 일단은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나오는지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그래프는 원래 y는 절대값 x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예요. 어디 축으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원래 이 형태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원점을 지나는 형태로 생겼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는 a,a-1을 지나는 a,a-1을 지나고 그게 어디 있어요? 요놈과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보면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 도형이죠, 도형. 그래프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와 항상 안 만난다라는 얘기는 요놈과 평행한 어떤 직선의 경우에는 안 만나요, 무조건. 평행한 직선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봐봐. 얘가 어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자. 좀 두 문제, 네 문제 남긴 했는데. 자, 요 녀석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얘가 어디를 이동하느냐? y는 x-1이라는 직선 위를 이동해요. 이상하죠? 자,
이 점이 어떤 관계식을 이루고 있냐면 이 a-1이라는 점에 y 잡혀 있죠. y는 자 x-1이라는 점, 이 직선 위에 뭐가 있어요? 이 점이 존재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해되니?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은 y가 a-1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 자체가 y는 x라고 하는 미안해 y는 x-1이라고 하는 요 점 위에 존재한다. 위에 뭐가 a-1이라는 이놈의 꼭지점이 존재하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와 절대 만나지 않는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기울기가 1이고 x-1이 아닌 녀석 있죠. x 플러스 1이면은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x 플러스 y 1번의 경우에는 y는 x 플러스 1이 여기 있잖아. 그쵸? 그럼 얘는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겠지 일단 무조건. 자, y는 x 플러스 1, 얘는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y는 x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어때요? y는 x 마이너스 1은 요 위에 섬이잖아요. 요 위에 요 직선 자체잖아요. 그쵸? 얘는 당연히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2번도 오케이 일단 뭐 가능하고요. x 마이너스 2는 어때요? y는 x 마이너스 2. 얘는 요 밑에 그려질 거예요. 요 밑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y는 x 마이너스 2예요. 자, 얘는 어때? 이 함수, 이 빨간색 함수와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문제 정도가 남았는데 요거 하고 쉴까요? 아니면은 쉬었다가 할까요? 하고 쉬자. 손. 자, 쉬었다가 하자. 손. 아무 생각이 없다. 손. 어차피 멍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손. 잠깐만. 42-2번 하고 2번, 3번, 45-. 자, 하고 싶시다. 그렇게 오래 걸릴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오래 걸릴 만한 문제 아니니까 내 문제 요거 하고 하다가 쉽시다. 자, 슉슉슉. 어디였냐? 자, 42-2번. 42-2번. A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얼마라고?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도형의 넓이는 6이래요. 얘는 일단은 y는 ax 플러스 6, ax 플러스 y는 6이라는 식, 즉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이라는 식의 x, y의 절대값을 붙인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마이너스 ax니까 a가 6보다 크다고 있고 감소하는 식으로 6을 지나가요. 이렇게. 그렇죠? 6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a인 직선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6이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얘는 a분의 6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절대값을 다 붙였어요. 여기다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얘는 대칭복사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도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녀석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a분의 6, 36. 자, a분의 36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치? a 곱하기 36 곱하기 2.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다? 36이라고 했으니까 약분 때리면 a는 2가 됩니다. 오케이? 이 도형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42-3번. 42-3번. 자, 얘는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뭘 한 거예요? 절대값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도형을 그릴 수 있다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하면 초록색 절대값을 붙인 녀석은 그대로 접어 올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뭐예요? 절대값
x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녀석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쐐기형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x축이 여기 위에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그렇지? y축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y축이 됩니다. 기울기가 1이니까.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에 절대값을 붙인 거예요.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여준 거기 때문에 요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가 뭐예요? 이거 접어 올린 거니까 마이너스 1,1이죠. 넓이는 1이 되겠네요. 답은. 그죠? 자, 넘어갔어. 45번, 45-2번, 3번까지 하고 쓸게요. 자, 우함수, 기함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함수, 기함수는 기억합시다. 우함수는 y축 대칭이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에요. 오케이? 자, 우함수가 성립을 하려면은 얘는 f-x를 대입했을 때 얘가 fx와 동일하면 되고요.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이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은 f-x는 마이너스 fx라는 것이 성립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기읍 보십시다. 45-2번. 자, 요 원칙을 따라서 가세요. 자, y는 이거 그냥 함수를 새로운 걸로 잡을게요. 자, gx가 기울여서 gx가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을 건 뭐냐? g 마이너스 x가 이 gx랑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g 마이너스 x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 x가 되고, 그럼 얘는 뭐냐면 gx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gx가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g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요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gx, 즉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이 x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gx가 나온다. 즉 얘는 기함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니은하고 디귿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돼. 자, hx라는 녀석을 우리가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라고 한다면은 h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f 마이너스 x 플러스 fx가 되죠?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요? hx와 똑같지? 그럼 얘는 무슨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h 마이너스 x가 hx다. 얘는 우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디귿 한번 보시면은 좀 밑에다 쓸게요. 얼마 안 크니까. 자, 디귿. 자, fx는 이거 px라고 할게요. 자, px라는 놈은 fx 곱하기 f 마이너스 x인데 p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을 가지고서 정리를 하시면은 f 마이너스 x, fx잖아요. 얘는 뭐랑 똑같아요? 너무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너무 반복하나?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자, 즉 이 px에서 x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뭐랑 같아요? 얘를 순서 바꾼 거가 똑같기 때문에 px와 똑같죠.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가 된다? 얘는 우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사실은 45-3번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합성함수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기는 합니다. 45-3번까지 해보실게요. 45-3번. 자, f-x는 마이너스 fx가 성립한대요. 자, fx가 기함수라는 거죠. 기함수 fx. 자, 그리고요 g-x는 gx다. gx가 우함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을 한번 봅시다. 기억. 우리가 이 f 합성 fx라고 하는 놈에 뭐를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얘도
x 대신에 마이너스 fx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 놈을 우리가 hx라고 잡아두고 할게요. 자, h 마이너스 x는 f 합성 f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천천히 따라해요. 자, 그러면은 f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은 뭐예요? 마이너스 fx잖아. 그쵸? 요 놈을 이제 이런 식으로 요 놈이 지금 마이너스 fx잖아요. 즉 식을 다시 한번 쓰면은 f 마이너스 fx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fx에서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 x랑 똑같죠? 그쵸? 거기에 마이너스 붙은 녀석이잖아. 걔는 끄집어낼 수 있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이 f 앞으로 가서 마이너스 f 합성 fx가 됩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워시갱이는 앞으로 당겨서 f 워시갱이로 정리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워시갱이가 마이너스 앞으로 당겨져서 워시갱이를 함수가 없는 이런 형태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엔 뭐예요? 요 놈은 hx라고 했으니까 요 놈은 마이너스 hx가 되는구나. 즉 얘가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니은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니은도 해볼까? 니은까지만 해볼게요. 뒤에 비읍하고 미음, 비읍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걸릴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니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뭘 가지고서 우리가 px라고 할게요. px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g 합성 f x다 이렇게 세팅을 해둘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뭘 하게 돼요? p-x를 대입해서 얘가 어떤 꼬라지로 나머지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p-x는 g 하고요. f 당연히 마이너스 x가 되고 얘는 g 하고요.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얘는 근데 g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가 없어지게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얘는 g fx가 됩니다. 즉 p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이 뭐가 된다고? px와 똑같죠. 그치? 그래서 px 얘는 무슨 함수? 우함수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대입해가지고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저기 나머지 보기들은 생각할게요. 같은 방식의 계산이 반복될 거예요.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26분이에요. 45분까지 쉬었다가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를 해보도록 합시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알고 전에 유리 준비해 주시고 쉬는 시간 15분 가지시고 6. 이제 영어 숙제하고 하니 또 오케이. 유리함수, 무리함수 겁나 쉬웠지. 쉽지. 역시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없고? 네. 괜찮아? 네. 영시는 그